이번에도 중미들보다 풀백들이 훨씬 앞에 위치하는 모양새가 됐고 우도기와의 연계를 통해 볼 작업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그것에 실패를 하면서 토트넘은 공격 작업은 공격 작업대로 쉽게 막힌 다음에 수비수들인 풀백들이 없는 채로 첼시의 역습까지 감당해야 됐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첼시에게 1대0 패배를 당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이제 쿨루셰브스키 정도를 빼면 가용할 수 있는 최고 전력이 모두 나왔음에도 첼시에게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인 경기였어요. 사실 산초 같은 선수가 약간 볼을 끄는 모습이 덜했다면 더한 점수 차이도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이날 경기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전술적 포인트가 있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핵심은 감독들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수들을 어느 공간에 위치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토트넘의 모습을 볼 건데 일단 토트넘은 이렇게 4-3-3이나 4-2-3-1처럼 소개가 되지만 막상 공격 상황이 되면 대략 이런 식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2-3-5에 가까운 대형이 되겠죠. 중요한 건 풀백과 중미들의 위치였어요. 보시다시피 풀백들이 중미들보다 더 위에 자리하고 있죠. 그나마 베리발 정도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벤탄쿠르나 메디슨은 후방에 머무르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각 선수들의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거냐는 거예요. 특히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들어갈 법한 위치에 있는 이 두 자리를 토트넘은 계속 풀백들로 채우고 있는데 아니 벤탄쿠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메디슨을 굳이 뒤로 빼가면서 이 자리를 우도기와 스펜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메디슨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그렇게 해서 받는 선수가 우도기이기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되곤 하거든요. 실제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벤탄쿠르와 메디슨이 마치 풀백처럼 위치하고 진짜 풀백들인 우도기와 스펜스가 마치 중미처럼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측면보다 중앙이 더욱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풀백들은 볼 투입이 설령 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볼을 지키거나 재빠르고 정확하게 다른 선수한테 넘겨야 되는 입장에 놓입니다. 하지만 우도기와 스펜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긴 힘들고 애초에 풀백들 중에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이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있기는 한가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면을 보면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메디슨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패스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걸 받는 우도기가 워낙 압박이 심한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터치로 손흥민한테 볼을 넘기는 작업에 실패하면서 귀스토한테 그대로 볼을 넘겨주게 되고 말았어요. 이러니까 토트넘은 바로 이러한 포지셔닝에 대한 2차적인 부담감까지 더해지게 됐는데 당연히 첼시는 볼을 탈취하자마자 빠르게 역습으로 나갔고 토트넘은 그들의 발빠른 공격수들을 수비수가 아닌 중미들이 지연시켜야 됐습니다. 특히 이 장면에선 토트넘 기준 왼쪽에서 네투를 메디슨이 잡아야 되는 그림이 되었는데 메디슨은 딱히 수비 작업에 장점을 지니지 못한 선수죠. 그래서 네투가 훨씬 뒤에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을 훨씬 추월해서 측면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토트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첼시가 네투 쪽을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투입이 됐다면 상당히 위험한 그림이 됐겠죠. 이런 식의 모습은 경기 내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중미들보다 풀백들이 훨씬 앞에 위치하는 모양새가 됐고 우도기와의 연계를 통해 볼 작업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그것에 실패를 하면서 토트넘은 공격 작업은 공격 작업대로 쉽게 막힌 다음에 수비수들인 풀백들이 없는 채로 첼시의 역습까지 감당해야 됐다. 사실 이게 이번 경기에만 나온 문제는 아니고 다른 경기들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반면에 이런 점에서 첼시는 완전히 반대되는 점을 보였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포인트였어요. 첼시는 기본 4-2-3-1 포메이션으로 소개됐지만 마찬가지로 공격 시에는 모습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건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풀백들과 중미들의 움직임인데요. 먼저 왼쪽 풀백인 쿠쿠레야는 1차적으로 센터백 라인에 머무르면서 오른쪽 풀백인 귀스토가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변칙적인 3백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두니까 모양새가 뭔가 오른쪽에 치우친 형태가 됐죠. 사실 귀스토가 그냥 측면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카이세도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자리를 잡고 대신에 원래 카이세도와 같은 라인에 있던 엔소가 한 칸 올라가면서 파머와 함께 두 명의 공미처럼 위치했어요.
그러면서 3-2-5 형태를 만들고 최종 공격 시에는 간헐적으로 쿠쿠레야가 가담하면서 2-3-5처럼도 만드는 식이었는데요. 토트넘과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딱 하고 보이죠? 둘 모두 3톱의 위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데 중앙 2선의 위치에 어떠한 선수를 집어넣느냐. 토트넘과는 다르게 첼시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장점을 뽐낼 수 있는 선수들을 집어넣었다. 반면에 풀백들은 그들보다 후방에 위치 지킴으로써 역습을 당하게 될 때 빠르게 수비 작업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왔죠. 쿠쿠레야가 변칙적 3백의 일원으로 자리하면서 귀스토가 카이세도와 함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고 귀스토가 카이세도의 옆 위치를 맡아준 덕분에 엔소가 파머와 같은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두 명의 공미처럼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명의 공격진이 이들로부터 패스를 받음으로써 공격 진영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첼시의 득점도 결국 전방에 위치한 엔소가 만들어냈습니다. 뒤에 처박혀 있었다면 엔소가 득점을 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저는 여기서 첼시가 엔소하고 파머를 뒤로 쭉 하고 내리고 귀스토와 쿠쿠레야를 공미 자리에 뒀다면 첼시 팬들도 분명히 그 결정에 의아함을 표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의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